21대 국회를 다수의 폭정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는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며 과반 의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복수의 판세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크게 뒤진다는 전망이 쏟아지며 여권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헌 및 탄핵 200석 저지선 확보마저 위태롭다는 경고등까지 켜졌고 선거운동 기간 이를 만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와 보수 유권자는 물론 중도층에서조차 거세게 제기되는 중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28일부터 4월 10일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초반 여당의 낙관론은 막판 부실 공천과 더불어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과 민주당의 막말 공세에 대한 힘없는 대응 등이 실망감으로 표출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권 일부 지역에서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면서 범야권 200석 주장에 힘이 실리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총선 패배는 윤석열 정부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버릴 중요한 변곡점이니만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잃어버린 보수표의 결집과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형국입니다. 본격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 곳곳에서 이대로 가다간 범야권이 200석, 국민의힘은 100석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각 언론사들의 분석을 통해 나옴으로써 우세 지역 전망으로 국민의힘은 80석 안팎,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조국혁신당 돌풍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범야권 200석도 전혀 가능성 없는 전망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이런 판세 분석과 관련해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위기감에 휩싸인 당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위기 국면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특단의 대처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상태로 빠져드는 만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접전 지역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우선 보수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여권에 대한 묻지마식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훈수도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전선동에 강한 야권이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괴담 등 유언비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의 강점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단숨에 끌어당길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정책 이슈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뉴스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충청 표심을 공략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세로 몰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발맞춰 대통령실도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서울 개발 행정 비효율, 여의도 정치 종식 등을 꼽았으며 서울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문화금융의 중심 도시로 세종은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약 10만 평 부지 중에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인접한 영등포, 마포동작, 양천, 용산의 한강벨트 개발 가능성도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은 서여의도의 경우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의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 주변은 높이 60m 높이의 국회의사당을 고려하여 국회의사당 주위에는 41m 혹은 51m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여가위 정보위 등 6개의 상임위원회만 남기고 세종 분원은 2030년 개원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계획대로면 세종시에서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상임위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행정 비효율이 커진다며 이미 세종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정치개혁에 대한 한 위원장의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으며 당 관계자는 여의도를 옮겨야만 정치개혁이 실현된다는 생각이라며 서울과 세종을 모두 발전시키자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끝이라며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충청의 표심을 모두 노린 이번 공약이 선거 분위기를 되살릴지는 불투명하며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다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고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세종 인근 지역과 한강벨트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총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카드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서울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정진석 충청 선대위원장은 세종시를 행정정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안 3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세종시 국회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던지는 식의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2주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서 졸속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과연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헌 논란도 남아있으며 국회 본회의장 일부를 서울에 두고 세종분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위헌 소지 때문인 것으로 2004년 헌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재 결정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모두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이전한 만큼 국회를 이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